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트위터에서 새로운 신예의 스타로 떠오른 이주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트위터 보시니까 재밌죠? 예. 예. 이주아 변호사님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나오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네. 저는 정봉주 BBK 정봉주 사건 변론도 했고요. 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한 장진수 주무관의 변호이기도 합니다. 13년간 정치검찰과 맞짱 떠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분노하라 정치검찰을 라는 책을 펴낸 적도 있습니다. 네. 저 광노원 교육감님. 예. 과 관련된 글도 쓰셨죠? 예, 물론 그 책으로 쓰고요. 네. 그 사건에 박명기 교수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광노현 사건을 제가 변론을 했죠. 네.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주제는 BBK 가짜 편지 사건과 이것과 관련된 정봉주 전 예. 의원에 대한 판결 문제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예. 일단 BBK 가짜 편지가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공작이라 그럴까? 예. 해서 사람들이 BBK 가짜 편지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좀 사건의 개요를 예. 간단하게 좀. 가짜 편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른바 기획입국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화두는 BBK 사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의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국민적 의혹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는 이 BBK 의혹 사건에서 무척 그 곤욕을 치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었는데요. 네. 검찰 수사가 발표가 난 지 곧바로 그러니까 2007년 12월 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른바 편지를 들고 김경준의 기억입국서를 유포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던 참여정부 인사하고 그 당시의 여당이죠. 민주당 인사가 김경준을 접촉을 해서 김경준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그를 입국시켰습니다. 시켜갖고 김경준으로 하여금 이명박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가짜 그렇죠. 편지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기획입국설의 중요 증거로 제시한 것이 홍준표 의원이 흔들었던 가짜 편지예요. 네, 가짜 당시 편지는 홍준표 의원의 그 직책이 뭐였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네. 클린선거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교도소에 김경준과 같이 있던 신경화 씨. 네. 신경화 씨가 국내에 먼저 송환되어 있었습니다. 네. 신경화 씨가 미국 교도소에 있는 김경준에게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보낸 편지인 것처럼 흔들었던 거죠. 네. 그 내용에 보면 자네가 큰 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때 이런 큰 집은 내용.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참여정부가 네. 모종의 딜을 해서 김경준을 입국하도록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신경화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BBK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대통령 네. 후보자 캠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네. 정치 공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네요. 당시에 이명박 그 후보가 예. 그 정동영 민주당 후보랑 싸우는 데 있어서 예.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의혹적인 사건이 BBK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네. 그 신명화 씨를 예. 이용을 해서 예. 신명화 씨가 편지를 신경화 씨. 신경화 씨가 편지를 썼다. 예. 근데 그 편지는 김경준 나한테 보내는 편지다. 예. 편지의 내용에는 네가 지금 당시 청와대 그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너를 설득해서 회유해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네가 그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을 폭로하도록 이렇게 예. 하면서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말이다. 이런 내용을 예, 그렇죠. 보낸 거죠. 예. 네네. 근데 그거 자체의 편지가 다 거짓이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 편지 작성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 11월 9일 날 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양성덕 당시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입니다. 네. 양성덕 씨가 신경화 씨의 동생 신명 씨에 찾아옵니다. 네. 11일 찾아와서 그때는 A4 용지에 가짜 편지의 내용을 이미 타이핑해서 갖고 와요. 네. 갖고 와서 요대로 몇 개 쓰고 그게 형님 이름인 신경화 네. 하고 사인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신명 씨가 그걸 뺏겨 쓰고 신경화 사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 씨는 그렇게 해주면 혹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형이 미국으로 다시 수 있고. 미국으로 원상 복귀를 시켜주겠다. 네,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거든. 네, 미국 네, 교도소로 네. 원상 그 복귀. 말을 믿고 그렇죠. 그 주어진 타이프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대피를 해서 형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는 그렇죠. 것이 네. 실제 지금 말씀되는 팩트죠. 팩트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신명 씨는 양성덕 씨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양성덕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믿을 텐데 네. 양성덕 씨가 그 뒤에는 최수중 씨가 있고 이상덕 씨가 있다. 최수중 이상덕 이상덕 의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양성덕 그 행정실장이 네. 뒤에 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최수중이나 양성덕 씨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신명 씨는 이렇게 하면 내 동생이 미국으로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네, 그 우리 형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은 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양성덕 씨로부터 최수중 전 위원장하고 이상덕 의원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분명히 들었고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다. 거기서 은진수 씨 역할은 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쭉 나오는 네. 이야기가 결국은 원래 신명 씨가 뺏긴 원본 가짜 네. 편지 원본은 은진수 당시 한나라당 BBK 사건 대책팀장이 작성을 해서 그 김병진 이명박 대선 후보 상임 특보를 거쳐서 양성덕 씨에 와요. 네. 양성덕 씨가 그걸 듣고 신명 씨한테 이대로 뺏기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짜 편지의 그 원본을 네. 만든 사람이죠. 네. 은진수 씨가 그 BBK 대책위원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팀장이었죠. 네, 팀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었죠. 그렇죠. 감사위원까지 네, 됐죠. 감사위원에서 막 그때 감사위원 될 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위원이 결국은 돼서 또 막강한 힘도 휘둘렸었는데 결국은 뭐 본인은 뭐 대책팀장답게 확실히 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책팀장이고 그 위에가 클린선거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위원장이 홍준표니까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병진 씨는 대선 후보 상임 특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협의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 그 사회 통념이죠. 네네. 당연히 협의해서 했던 거고 네. 문제는 11월 9일 날 이렇게 좀 뺏겨라 이렇게 하고 11월 10일 날 네. 그 신명 씨가 다시 양성덕 씨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뺏겨서. 뺏긴 편지를 건네줬는데
홍준표 의원이 언론에 그 기획 입국서를 제기한 게 12월 7일이에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모처에서 누군가를 갖고 이걸 갖고 논의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11월 9일날 10일날 이 무렵에는 그 BBK 의혹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네. 그때 말하자면 역공세의 카드로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12월 7일 날이면 선거 불과 뭐 며칠 전이죠. 열흘 전 좀 되죠. 며칠 전인데 며칠 그때 전인데 이제 뒤집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BBK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5일인가 발표돼요. 네네. 그 이틀 후에 네. 기획 입국설 카드를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치 네. 공작이 이 사건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음모네요, 네, 진짜. 네. 네. 한 달 동안 날짜도 다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5일 날 BBK 수사 결과가 당시에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틀 후에 바로 오히려 참여정부와 민주당을 예. 역으로 엮어 넣어서 그렇죠. 가짜 편지를 흔들어 가면서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진짜 편지였었죠. 그렇죠. 이러한 공작까지 한 진짜 편지를 우리가 확보했다를 흔든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엔 진짜 편지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네. 엄청난 공작 정치로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정통성이 문제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네.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뭐 불과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아서 네. 그렇지만은 네. 이게 대선 초기에 나왔으면 당연히 당선 무효 사유죠. 네, 그런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BBK 의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줘서 실제 선거 전에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그것보다 기획 입국서를 유포를 함으로써 참여정부나 민주당 후보들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 어쨌든 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것도 12월 7일이면 예. 불과 선거 이제 1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12일 앞두고였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도 그 편지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없었죠. 검증뿐만 아니라 다 편지가 네. 사실인 것처럼 해서 보도를 다 해버렸던 거죠. 네네네. 네. 이것은 엄청난 기망행위 아닙니까? 또 엄청난 국민 기망이죠. 정치 공작이기도 네. 하지만 네. 동시에 네. 엄청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그 본질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정치 검찰이 1차적으로 그 BBK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때렸다는 것. 네. 왜냐하면 유력 대선 당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그렇게 이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스케줄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명박 캠프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그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시죠.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홍준표가 그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기획입국서를 제기하자마자 네.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기획입국서에 수사를 의뢰를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검찰이 특수일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사팀 구성해서 수사를 해요. 네네. 사실 수사 의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수사 의뢰한 사람들이 그때 BBK 그때 당시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홍준표, 나경원, 박형준, 정두원, 진수희 의원들이요. 등이 이 사람들이 허위성 그러니까 기획입국서를 연속적으로 계속 다 발언했죠. 기획입국서를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마치 수사를 의뢰를 하면 네. 그 오히려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거다. 네. 그러면서 기획입국서를
유포한 그 홍준표, 나경원, 박형준, 정두원, 진수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이요? 네. 네. 그래서 한나라당 수사 의뢰 사건은 김경준 입국에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쟁점이고 네. 거꾸로 민주당이 고소한 사건은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김경준의 입국에 개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 폭로한 것인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5사람을 다 상대로 고발을 했나요? 그래, 다 했는데 네. 검찰은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당시에. 특수일부는 실제 신경화 씨가 작성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알고 있었는데. 증거가 있나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신명 씨가 교도소에서 보내려면 교도소에서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미국 교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네. 보낸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신경화 씨가 보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편지가 있을 수 있었다면 신경화 씨가 직접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김경준 씨한테 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검찰이 뭐 신경화 씨한테 하니까 실제 신경화 씨가 잘 모르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신명 씨가 작성을 했다는 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신명 씨가 대필했다. 신명 씨가 대필했다 정도로만. 그때 당시에는 대필했다고 이제 진술했으니까. 네. 그런데 왜 누가 사주를 했는지 이 편지를 어떤 경로로 해서 홍준표에까지 갔는지. 네. 그다음에 실제 가짜 편지 작성을 그 위선에서 어떤 위선에서 지시를 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네. 홍준표, 나경원, 박형준, 정두원, 진수희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한 명도 조사를 네. 안 하고 2008년 6월 13일 기획입국설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수사 결과가 걸작이에요. 네. 민주당도 혐의가 없고 한나라당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아니 무슨 사건은 있는데 그렇죠. 혐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네. 검찰 발표는 김경준의 기획구설에 참여정부하고 민주당이 불법 개입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네요.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폭로 역시 불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법률가로서 이해를 못하는데 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려면 그 믿을 만한 기획 입국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편지 자체는 신경화 씨가 보낸 게 아닌데 더더군다나 지금 그 가짜 편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네. 그 경위가 누가 교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까지 조사도 안 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이 이제 네. 왜 그럼 재수사가 됐느냐 하면 총선 직전에 김경준 씨가 신경화 씨하고 신명 씨를 고소를 해요. 네. 특히 이제 신경화 씨가 법정에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마치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직접 보낸 것처럼 정언했어요. 그래서 네. 그 위정과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까지도 고소를 했죠. 네. 명예훼손에 고소를 하고 또 홍준표 의원은 신명을 허위사실 그 유포로 또 고발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신명은 또 홍준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진행된 건데 네. 이번 수사에서는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3가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네. 김경준 기획입국설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없다는 걸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BBK 가짜 편지를 기획한 몸통이 누군지. 네. 그다음에 가짜 편지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한 전달 경로가 네. 어떠한지를 밝혀야 되고 네.
홍준표, 은진수는 가짜 편지라는 걸 알고 총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지 이걸 네. 밝혀야 됩니다. 네. 밝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다음 주엔가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 지금 이제 검찰이 뭐 본격적으로 뭐 브리핑을 한 것은 없는데 네. 검찰 그 언론 기사를 보면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것은 가짜 편지라고 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가짜 네. 편지가 아니라 대필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죠? 왜 가짜 편지를 대필 편지로 지금 둔갑을 시키려고 검찰이 글쎄 하는 거죠?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아마도 네. 이게 홍준표가 가짜 편지를 갖고 폭로를 한 이후에 네. 양성덕 실장이 네. 신명 씨에게 그 형님에게 적경 가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보냈는데 네. 형이 보낸 것처럼 하라.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적경 기록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편지 이야기를 둘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시 신명 씨가 작성을 한 거다. 신명 씨하고 신경화 씨가 교도소에서 서로 접견했을 적에 네. 그 접견의 기록으로 네. 네가 형이 네. 한 걸 내가 네. 대필한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아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 형은 그 신경화 씨는 편지를 보낸 적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모르면 안 되니까. 네, 네. 형 나 이렇게 내가 했었는데 형이 신경화 씨가 직접 보낸 걸로 이야기를 하라. 네. 그 이야기가 일단 그 적경 기록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편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걸 근거로 네. 둘이서 이야기를 한 걸 했다. 갖고 신명 씨가 네. 바깥에서 편지 쓴 거지 네. 대필 편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짜 편지가 아니라 대필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즉 이런 거죠. 네. 그 편지와 관련해서 그 형제간에 접견을 하는 과정 중에 뭐 어떤 말이 오갔을 텐데 그런 뭐 희박한 그런 얘기들을 근거로 가짜 편지를 지금 대필 편지로 물타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만들도록 했던 뭐 홍준표, 은진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지금 면죄부를 주려고 그렇죠.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찰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 게 11월 19일 이전에 만약에 이거 편지가 신경화 씨의 의사를 그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대신 보냈다면 네. 11월 9일 이전에 접견 기록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 접견 기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신명 씨하고 신경화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접견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그 접견 기록은 아까 이야기했던 접견 기록은 홍준표가 발표한 이후에 신경화 씨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신경화에서 알리기 위해서 그 이후에 접견 기록엔 나와도 그렇죠. 11월 9일 이전에 형제간에 교도소에서 면회 과정에서 만났을 적에 BBK 편지와 관련된 어떠한 접견 기록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없는 사실을 뒤에 홍준표가 문제가 되자 형제간에 교도소에서 편지와 관련돼서 주고받은 말을 근거로 갑자기 가짜 편지를 대필 편지로 허위로 조작해 나가려고 지금 트라이 중이다 이 얘기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검찰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쓴 기사에 의하면 뭐 하여튼 대필 편지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고. 그러면 그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대필 편지가 아니고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가짜 편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기죄고 국가를 그렇죠.
뭐 대국민 사기극이죠 한마디로. 네, 그 국가의 기강을 흔든. 그렇죠. 뭐 국기문란죄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과정 중에 뭐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전히 또 지금 뭐 그 내곡동 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그냥 무혐의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그 사건이 검찰에서는 다시 또 수사를,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해서 다시 수사를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역시 야당이나 국회가 할 일이 결국 이 사건도 국정조사로 가거나 최근에 어제 양성조 의원이 검찰이나 특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 검사들을 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또 다시 면접을 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빨리 신설하자고 해서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설치에 관한 법안을 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새누리당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이고 검찰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그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BBK 문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아주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쨌든 결국 이제 정봉주 의원 그 사건하고 이제 나올 텐데 우선 이제 국민들이 정봉주 의원이 이제 징역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면의 정도. 의원이 지금 전 의원께서 징역을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그 BBK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를 한 그 죄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해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어제 날짜로 딱 6개월 됐어요. 실형을 다 사는 아주 6개월 됐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정봉주 의원이 석방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짜 편지를 갖고 국민들을 기망한 사람은 아무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리고 BBK 의혹은 국민들이 의혹 사안을 당시 국회의원인 정봉주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한 거고 아까 가짜 편지를 근거로 한 기획입국설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갖고 뭐 이른바 기획해서 공작해서 공표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당시 홍준표 등 크린 대책위원장 등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중에 아무도 기소되거나 그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가짜 편지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대신 국회에서 얘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1년의 실형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이게 좀 말이 되냐?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BBK 의혹은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먼저 제기를 했던 거고 그 정봉주 의원과 동일한 취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엄청난 그 국민들의 눈물을 자아낸 BBK 주가 조작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언론에 다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걸 자살한 사람도 있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손해 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입건도 안 하고 조사도 전혀 안 했잖아요. 이게 검찰의 잣대가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구속 기소하고 한 사람은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죠.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법치의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법치주의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한 사람은 감옥 가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그 트위터 상에서 뭐 정봉주 실형 때릴 거면 박근혜도 그렇게 해라. 뭐 엄청나게 박근혜 그 후보가 당시 이명박
그 후보를 BBK 건으로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박해라 뭐 이러고 BBK 관련돼서 엄청난 의혹을 폭로한 동영상이 엄청나게 유포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박근혜 지금 전 비대위원장도 저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지금 실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아, 이건 나는 지금 바깥에 있는데 왜 정봉주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네. 그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런데 전 대표도 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든지 그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 나도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감옥에 가야 되는데 검찰 내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건데 네. 침묵은 결국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침묵은 공범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검찰의 속성이라는 것이 예. 유권 무죄, 예. 무권 유죄네요. 아, 권력이 그럼요. 없으면 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권력을- 그렇고요. 네, 네. 물론 그런데 이 정부 하에서는 또한 특이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죠. 네.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특히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쯤 되면 네. 다음 차기를 위해서 검찰은 차기 미래 권력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권력자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던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불과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기와 눈가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네. 알아서 손발이 돼서. 알아서 기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인사권인가요? 역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검찰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인가요? 아니 뭐 그런 뭔가요? 측면도 있지만은 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검사 지휘부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검사로서의 자존심 자체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스스로가 네, 검찰 우리나라 조직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됐죠 지금. 저도 안타까울 따름인데 네. 결국 뭐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해준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검찰 지휘부가 네. 검찰 스스로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지위 자체를 망각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서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었어요.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뭐 그 집행유예 때리잖아요. 네. 실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정봉주 어떻게 실형을 그렇게 딱 때리고 정봉주 보통- 사건에 대해서 네. 이제 수사하고 네. 판결 문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네. 우선 수사 과정에서 저는 정봉주 의원 자체가 기소가 되는 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변호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왕 또 기소돼서 뭐 아니 판결을 잠깐만요. 한다 해도. 우선 네. 그 수사 과정부터 좀 네, 이야기하고 판결로 넘어갈게요. 예, 그러시죠. 수사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네. 공안부장이 누구시죠?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담당했던 수사검사나 공안부장이 자기는 이 사건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그 말하고 좀 있다가 느닷없이 BBK 수사했던 특수부 팀들이 공안부에 파견 나오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그때 감을 잡았죠. 이거는 오다가 내려진 것이다. 무조건 기소하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기소를 했죠. 네. 기소를 했던 거고 제가 왜 우리가 그 무죄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나라당 때 경선에서 문제됐던 거고 검찰 수사를 대부분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특검까지 간 사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은
개인에 대한 명예 문제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후보 검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적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하면 당연히 무죄 나올 거로 확신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수부 팀들이 파견 오면서 그 또 공판도 그 공안부의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검까지 그 BBK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까지 했던 거예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소를 그런 전례가 됐어요. 그 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죠. 네.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을 넘어가면 이 판결 1심, 2심 판결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판결의 유죄 판결의 하나가 이 사건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자하고 당시 한나라당의 여러 차례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정봉주 전 의원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죄다. 네. 이런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네. 참 어이가 없는 건데 네. 당시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에는 의혹을 받는 한 당사자예요. 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혹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안 믿었다는 게 하나의 죄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네. 후보의 말을 왜 안 믿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판결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네. 지금 뭐예요? BBK 가짜 편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네. 가짜 편지 그렇게 자기 흔들어 대놓고 실제 그 조작된다는 건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판결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죄 판결 중에 하나가 정봉주 의원은 발언의 기초가 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네. 이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보면 알겠지만은 정봉주 의원은 의혹을 그냥 한두 마디로 한 게 아니에요. 가짜 편지를 근거로 갖고 기획입구처럼 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방대한 양이고 네.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거 가치가 있는 걸 갖고 한 거예요. 회계장부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다음에 금감원의 자료를 토대로 다 발언을 한 건데 네. 아마 역대 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중에 가장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1심이나 2심의 판결은 특별수사 검사가 나중에 수사를 하고 그거를 검찰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과 정봉주 의원 개인이 제출했던 근거를 단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수사기관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비교를 하는 거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증거 자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법원의 유죄의 논리가 검찰 수사를 왜 안 믿고 함부로 비판을 했느냐 이런 논리인데 네. 저는 이 판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아프리카 판결 같으네. 그렇죠. 제 생각에 이렇게 맞아요. 아프리카. 맞아요. 그게 이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판결이라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네.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우리 김 기자님 말이 정확해요. 아프리카 판결. 제가 말하자면 봉건제 하에서나 네. 중세 시절의 판결이나 마찬가지죠. 네.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그래 특히 우리 지금 검찰이라는 것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일반 그 기관이나 국민에 비해서는 혹독한 비판과 감내를 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은 뭐냐면 검찰 수사를 발표하면 검찰 수사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증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사 중인 사건 함부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게 유죄의 근거예요. 네. 그러면 네.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하는데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미심쩍이 있더라도 수사 발표를 믿고 거기에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세 시대의 판결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 12월에 곧 이제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유죄 판결 중에 하나가 정의원은 발언 이후 특검에서 정의원 발언하고 특검 수사하고 다르지 않느냐. 결국 특검이 맞고 정의원은 결국 틀린 것다 하는 논리인데 그 이야기대로 하면요. 판결문이든 검사도 기소도 못해요.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지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언을 문제 삼으려면 정봉주 의원이 발언을 할 당시에 상황과 당시의 근거로 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정봉주 의원을 상대로 수사 검사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법원에서 판결은 네. 판단 시점이 그때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특검 결과를 갖고 소급해서 판단을 그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의 그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못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봉주는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결국 정봉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던 거예요. 네. 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이야말로 상식적으로 옳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두 판결이 완전히 대치되는 그렇죠. 상반되는 판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가 12월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한테 대한 혹독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같이럼 정봉주 전 네. 의원이 구속돼 버리면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위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제기해야 될 의혹에 대해서 당시 법 체제라든가 또는 후보 본인이 그것을 명백하게 그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에 갖고 무조건적인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후보 검증은 이제 누가 하죠? 후보 검증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100%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들과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야 어느 후보든 간에 그렇죠.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되지면요. 네. 남편이라도 부인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100% 다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무도 못해요. 후보 검증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봉주법은 네. 정봉주를 구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네. 정봉주법을 이제 곧 만든다고 그렇죠. 박영선 민주당 발의했죠. 발의했어요. 예. 그 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조중동이나 다른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오해를 하고 폄하시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정봉주 살리기인 것처럼 정봉주를 그게 구출하는 법이 거죠. 아니고 네. 정봉주를 계기로 네. 공직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현재 법제하에서는 누구도 겁이 나서 발언을 못한다. 네. 이런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명백히 그러니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을 하고 네. 발언은 한 경우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발언한 경우만 문제 삼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는 이제 허위인 걸 알면서 발언한 건 사실 거짓 발언이죠. 그렇죠. 악의적인 거죠. 악의적인 건데 나중엔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고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진 것까지는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네. 낙선할 목적으로 발언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하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네. 이런 경우만 처벌하자는 거예요. 네. 질이 나쁜. 네. 네. 그런 것만 처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네. 이것이 선진국의 법제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그 가입 국가 중에 우리처럼 이런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된 그 처벌 규정을 둔 나라는 거의 없고요. 후진국 몇몇 빼고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있는 나라에도 이 부분은 공직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부분의 유죄 처벌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처벌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후보자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무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만 기소했잖아요. 네. 이거는 말하자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 네. 허위인 거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지 않느냐에 갖고 검찰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네. 법원이 장난칠 수도 있는데 네. 그 소지 말하자면 좋게 이야기하면 재량의 소지를 네. 없애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정봉주법의 기본 골자예요. 그거 지금 새누리당이 찬성할까요? 그 법안을 만들려면 그래서 새누리당이 찬성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적어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네. 이 부분은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새누리당의 찬반을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네. 그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 새누리당이 네. 이것까지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근대적인 현대적인 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고 나서 면회 가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죠. 네. 그 본인은 뭐 거기 1년 동안 갇혀 있으려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이 우리 변호사님 주장에 따르면 죄가 없이 지금 갇힌 건데 우라통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지금도 홍성교도소에 있는 것은 진실이 있는 거고, 청와대에 있던 어쨌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짓이 바깥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진실은 감옥에 갇혔고 거짓이 바깥을 활보하고. 그렇죠. 12월 달에 되면 그 거짓이 홍성교도소에 있지 않을까. 자기는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하튼 나중에 우리 그 검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역사의 기록이 되니까 이 사건이 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재심이 청구된다든가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그거는 뭐 우리 역사의 책무라고 보고요. 당연히 임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재수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건은 또요. 재수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 만약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1년 동안 그 중요한 정치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현재는 보상이 그렇죠. 만약에 다시 그럼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면 뭐 우리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간첩당 조작 사건에서 수십 년이 지나서 최근에 무죄 판결돼서 형사보상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금전적으로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억울한 거죠. 또 피선거권도 지금 다 제한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사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은 정봉주의 사면을 이명박이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사면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은 알 거예요. 정봉주 의원이 억울하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알 것이다. 두 번째는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겠죠. 두 번째는 그 문제예요. 지금 가짜 편지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야말로 악의적인 지난 대선 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가짜 편지에 근거한 기획입국설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됐는데 그 관점에서도 풀어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새누리당 그 전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바깥에 있으면 찔리잖아요. 지금이 와서라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내가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정봉주가 좀 나오게끔 하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아마 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마 잠 제대로 못 잘 거예요. 홍성교도에서 정봉주 의원이 있는 한 밤마다
꿈에 정봉주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진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제가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 그 검찰의 네. 시계는 1800년대에 가 있어요. 또 제가 잘 그렇죠. 저는 이 중세 때 네. 중세 때 검사예요. 중세 때.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최고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 도대체. 네. 그래서 네.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가면 그렇게 네. 되나 봐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오늘 뭐 이걸로 이 논의가 더 이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정봉주 법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볼 거고요. 다음 주에 아주 또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했었다고. 예, 우리 광노현 그 교육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광노현 그 버리기라는 책이 20명의 저자들이 해서 저술을 해서 내일 나오고요. 네, 저도 주간이 처음 뵙는 거죠. 예, 저 그 중에 20명 저자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네네. 그렇게 책 제목이 광노현 버리기. 예, 광노현 네. 버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광노현 교육감은 상당히 지금 억울하게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결국 그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개정을 하는 이른바 광노현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민주당 항사에서 10시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 그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많이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